자,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주성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이 책에서 많은 동물들도 소개되고, 그다음 많은 사례들도 소개됐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사람이 동물을 돕는다고 도와줬는데, 그 사실 동물의 상태를 더 악화시킨 그런 사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너, 준호 지금 화면이 멈춘 거야? 아, 너무 끊겨서 들려가지고 잘 못 들었어요.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였냐고 준호야 질문하고 있어. 인상 깊은 이야기가 뭐였냐고. 잠시만요. 준호야? 네.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너무 끊겨서 들려서 잘 못 들었어요. 지금도 좀 아까 선생님 설명도 못 들었어? 네. 뭐, 설명하셨어요? 음. 인상 깊은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인상 깊은 장면. 아, 서쪽에 가장 제목 부분에 삶의 주범의 경계에서라는 있는데, 여기서 내용에서 입을 불끈 쳤다면서 겨우내 집에 머물다가 부산스럽게 맞이하는 우리처럼 해서 너무 공감이 되어서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저희 그 사는 곳 주변에 그 고라니가 가끔 나오고 특히 얼마 전부터 새끼 고라니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산에 갈 때마다 그 새끼 고라니가 막 갑자기 후닥닥 튀어가고 해서 그 사진 한 장을 찍으려고 그러는데 찍기가 좀 힘든데 어쨌든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고라니가 우리는 보통 그 유해동물로 골칫덩어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보니까 그 고라니가 세계적으로는 희귀종, 멸종위기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좀 깜짝 놀라서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성아, 내가 지난주에 너한테 욕했는데, 네? 지난주에 내가 너한테 욕했는데, 왜 욕했나 기억 안 나? 네. 안 난다고? 다시 욕을 해줘? 뭐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아직도 기억이 안 나? 나. 네. 어? 두 가지 욕했잖아. 하나, 질문 여러 가지 준비하라고 그랬지. 그냥 그랬어요. 기억이 하나 하고 땡친다 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지. 두 번째, 뭐 책에서 인상 깊은 장면 얘기하기는 우리가 꼭 우리 만난 적 있나요? 이 책 아니고도 다른 책 어떤 책이든지 인상 깊은 장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책 우리 만난 적 있나요라는 책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네가 고민해오고 그 주제를 갖고 진행하기를 바란다고. 주성아. 왜냐하면 그 자체가 너가 이 책을 읽고 하는 과정이야. 이 책에 대해서 네가 이런 뭘 얘기 나눌까? 어떤 걸 얘기 나누는 게 이 책에 대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는 걸까? 확장해서 얘기 나누는 걸까? 네가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 과정들 자체가 독서의 그 한 그 일환이고 그럴 때 너의 독서 수준이 높아진다고. 네. 지금 욕한 거예요, 주성아. 뭐, 어, 뭐 18, 뭐 이런 거나 뭐 개 XX 이게 욕이 아니야, 지금. 네. 어? 자, 준호 진행하겠습니다. 준호야? 네. 진행하면 돼. 여기 멸종위기 동물에 관련한 책이니까 제목에서 우리 만난 적 있나요?처럼 멸종위기를 만나보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멸종위기 동물을 알아보는 거예요. 주성이 했니? 아니요. 그럼 주성아 네가 설명을 다시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음, 설명을 다시. 멸종위기의 사진을 보고
뭐 이름을 검색하여 정보를 알아내는 시간을 가지면 합니다. Yes, sir. 음. 어떻게 하면 돼? 준호가 먼저 하든지 뭐 주성애를 먼저 시키든지 아니면 뭐 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면 준비할 시간을 주든지 네가 구체적인 그 저기를 해야지. 진행을 준호가 처음부터까지 쭉 하는 거야, 진호야. 주성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물에 대해 찾아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누구? 선생님? 선생님이요. 네, 어, 아직 제가 책에서 못 찾아가지고 좀 찾아보고 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멸종 위기에 빠져 있는 동물을 찾아서 발표하라는 거죠. 네, 아까 고라니는 얘기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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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46쪽에 보면 어, 여행 비둘기 혹은 나그네 비둘기라고 불리던 새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1914년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시시티 동물원에서 마지막 한 마리가 죽으면서 지구상에서는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멸종 위기가 아니라 아예 멸종된 동물들 중에 여행 비둘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음. 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야, 너도 안 했고 주성도 안 한 거 아니야? 했어, 둘 다? 아, 야, 아니요. 공부를 나만 시켜? 어? 야, 지금 공부 내가 하러 온 거야, 지금? 준호 너도 하고 주성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정하겠습니다. 원래도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환경보호 지정 멸종위기 1급 세계자연보호조 연맹인 지정위기 단계 등재되어 있는 저새가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저새? 네, 음, 주성이 찾았니? 아니요. 아직이야? 네. 선생님이 하나 더 찾은 것 같은데 93쪽에 붉은 배샘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323-2호로 지정되어 있는 붉은 배샘에라는 그런 새가 있다고 합니다. 붉은 배샘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성이 안 했는데 왜 자꾸 맞히려고 그래.
주성이 무시하는 거야 지금? 방금 어? 대신해 주신 거 아니셨나요? 아니야, 대신해 준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착하지 않아. 네, 주성이 인생은 주성이가 살아야지. 네가 힌트를 주던가, 준호가. 저도 모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훑어보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야지. 널적 부리도요라는 사를 찾았고요. 이 널적 부리도요는 전 세계에 겨우 수백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준호야, 네, 조용했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주성아, 준호 진행에 대해서 평가하자면. 음, 책을 다 훑어볼 수 있게 하는 시간, 다시 한번 훑어볼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자, 쌤이 주성이에게 했던 두 가지 욕 중에서 준호는 한 가지만 먹으면 되지, 준호야. 준호가 먹을 한 가지 욕은 뭐겠어? 응? 준호야, 멸종위기 동물. 멸종위기 동물 한 거 이렇게 욕 먹을 일이야? 그 욕 먹을 일이 아니라 그 칭찬할 일이지. 어? 이 책에서만 우리가 논의하고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제안한 거 아주 잘했다고 칭찬할 일이지, 그거는. 욕 먹을 게 아니라. 그럼 네가 욕 먹어야 될 건 뭐야? 어, 선생님 아까 주성이한테 두 가지 욕했잖아. 하나, 이 네. 책 아니고도 다른 책에서도 할 수 있는 아무 책에나 할 수 있는 거를 제안했다. 너무 성의 없다. 또 하나 뭐 욕했어? 주성아, 또 하나 뭐 욕했어? 어, 그새 욕 먹은 걸 까먹었어? 준호야, 뭐 욕했어 그 다음에? 저는 못 들었습니다. 온니 하나밖에 준비 안 해온 거 욕했잖아. 네. 준호야, 그럼 내가 너한테 뭐라고 네. 욕하겠어? 하나밖에 못 해가지고. 하나만 준비해 온 거 욕 먹을 일이라고. 다양하게 준비하라고. 알겠니? 네, 자, 그 다음 주엔 여러분 두 분 다 쌤한테 욕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책은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주성이.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뉘고 아, 그 중에서도 야생동물을 되게 많이 써놓고 그 음, 구조 상황이나 구조한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은 일단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겪으면서 그 야생동물 구조센터에서 실제로 구조한 동물들을 중심으로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생동물들이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처한 위험에 대해서 또 그들을 어떻게 구조하는지 구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동물들에 대한 깊이 있는 아니고 약간의 지식들 뭐 이런 것들로 이 책이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누룩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룩뱀, 뱀이 겨울잠을 잔다라고 되어 있는데, 뱀은 겨울잠을 왜 자는 거야? 준호? 뱀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추운 겨울 이겨내는 거하고 잠자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고. 음, 불에 들어가면 추운 겨울보다 아니라 따뜻하기 때문에 거기서 뱀은 잠을 잡니다. 준호는 겨울잠 안 자잖아. 근데 네, 누룩뱀은 왜 겨울잠을 자냐고. 저희는 옷을 입지만 누룩뱀은 딱히 인간이 만들어준 옷도 없고 하니까 누룩뱀은 겨울에서 잠을 잔다고 생각합니다. 주성이는 어떻게 생각해?
잘 때는 추운 걸 못 느끼니까 자는 게 그럼 주성이도 아닐까요? 겨울에 자지 그래. 그러니까 체온 조절이 아닌가? 아니, 곰도 자는데. 음, 겨울잠을 자는 이유. 자, 이 책에 보면 누룩뱀에 관해서 겨울잠을 자는 이유에 대해서 19쪽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온도의 겨울잠을 변화가 말해. 말해.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가서 잔다. 음. 자, 이런 동물을 무슨 동물이라고 그래? 지금 주성이 네가 말했던 동물을. 변온동. 변온 동물이라고 그래. 자, 준호는 변온 동물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너는 그 무슨 동물이야? 변온 동물의 음, 반대말. 음, 주성이. 변온 동물의 뭐 반대말이 뭐야? 정하니까 자, 온도가 변한다고 해서 변온 동물이야. 그러면 온도가 항상 일정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 이론, 어? 이론, 이론? 정의. 아, 자, 야, 봐. 온도가 변해서 변온 동물이라고. 온도가 항상 일정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이론이 변온 아니라 동물. 항온 동물이라고 부른다. 항온 동물. 항원 동물이에요. 아, 이제 기억났어? 네. 자, 네. 그래서 변온 동물은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데, 즉 추우면 몸의 온도가 뭐해? 떨어져. 몸의 온도가 떨어지면 결국은 뭐야?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활동할 수 없으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겨울잠을 자게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제 온도가 올라와서 쉽게 말하면 몸의 온도가 올라와서 피가 돌고 순환하고 활동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활동을 하는 거라는 얘기야. 자, 근데 변온동물과 항온동물은 아까 온도가 일정하고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더 어려울까? 변온동물로 사는 게 더 어려울까? 항온동물로 더 사는 게 어려울까? 하원, 변온 동물로 사는 게 저는 더 변온 동물로 사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다. 아니 그 선생님이 지금 표현을 잘못했나? 더 힘들 그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건 뭐야? 변온동물이 항온동물이. 변온, 응? 하원 변온? 동물이 항원인가? 왜? 준호 왜 항온동물이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 하원 동물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자, 변온동물은 쉽게 말하면 그냥 집만 있는 거야, 집만. 딸랑 집만 있어. 주성이. 그러면 여름엔 어때? 여름에는 덥고 엄청 덥겠지. 겨울에는 춥고 엄청 춥겠지. 그냥 집만 있으면. 주성아. 이게 변온동물이야. 자, 준호, 항온동물은 집에 뭐가 있어? 여름에는 뭘 틀어?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 에어컨, 에어컨을. 겨울에는 난방이요. 난방을 해.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들어가고 실내 온도를 24도, 25도에 맞춰놔. 겨울에 뭐 해서 난방을 해가지고 실내 온도를 3, 4도에 맞춰놔. 그러니까는 어떤 집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복장이 뭐 하더란 얘기야? 똑같다는 거야. 겨울에도 그냥 그 반팔 입고 다니더란 얘기야. 또 여름에도 그냥 뭐야 긴팔 입고 다녀도 별 문제 없다는 얘기야. 오히려 뭐 아우 추워. 냉방을 너무 세게 하면 춥다고 긴팔 입고 저기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집들의 공통점은 음, 그렇게 살려면 뭐가 많아야 돼? 응? 에너지가 에너지가 많아야지. 즉 우리로 치면 돈이 많아야지.
어? 가끔 어떤 집들에 집에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이 장식용인 집들이 있대. 장식용. 왜 에어컨이 장식용이야? 음, 어?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왜 돈 안 써? 아끼려고. 돈 전기요금 아끼려고.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안 쓴단 말이야. 또 막 겨우 여러분들 아파트 관리 뭐 아파트 사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그 여름에는 뭐 보통 이렇게 몇만 원 안에 뭐 한 10만 원, 뭐 15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겨울철 되면 관리비가 그 난방비하고 함께 들어가지고 막 30만 원, 40만 원 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겨우 그것들이 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주성이나 준호가 항온 동물로 살려면 그만큼 뭐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 에너지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우리 몸의 온도는 몇 도? 36.5도. 36.5도야. 그래서 바깥에 요즘에 여름에 막 날이 더워지면 막 37, 38, 40도 올라간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지만 우리 몸의 온도가 30, 48도, 38도, 40도 올라가면 이거 그 큰 문제 있는 거야. 이거 고열로. 열사병 걸리고 뭐 나중에 심하면 뭐 죽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몸에 그렇게 열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땀 흘린다든가 에너지를 많이 써서 몸의 온도 일정 유지한다는 거야. 반면에 추운 겨울에도 우리 몸은 뭐 영하 10도 막 가는데도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해야 돼. 그럼 그만큼 뭘 많이 태워야지. 그래서 그 온도를 유지하는 거란 얘기지. 그럼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얘기는 먹을거리가 충분해진다는 거야. 먹거리가. 그럴 때 뭐야? 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변온동물은 그렇게 에너지를 뭐 할 수 없는 거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냥 뭐 하는 거야? 겨울잠을 자는 어떤 그런 전략을 택하는 거지. 아니면 바깥의 온도에 맞춰서 사는 어떤 그런 전략을 택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항온동물 중에도 겨울잠 자는 게 있지. 대표적으로 누구? 곰, 곰. 곰? 곰은 왜 겨울잠을 자는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역시 맞나? 겨울에는 이른바 먹이 사냥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겨울잠을 잠으로써 에너지를 최소화시키는 거야. 최소화. 에너지를 쓰긴 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준호가 네.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농구를 뭐 한 3게임 하고 왔어. 그 상태하고 준호가 그냥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 3시간 동안. 그러니까 3시간 동안 농구 3게임 하고 온 거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3시간 동안 자고 일어난 거하고 얻는 게 더 배가 고파. 준호야. 어, 어? 3시간 잔 거예요. 3시간 잔 게 더 배가 고프다고? 농구하고 오면 배 안 고프고 3시간 동안 자면 배고파? 농구하고 오면은 배가 어. 고파요. 그렇지. 격렬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쓴 거기 때문에 더 배고프다는 거지. 하지만 3시간 잠 잤다고 배 안 고프냐? 그건 아니야. 3시간 자도 배가 고프긴 고파. 왜? 우리가 자는 동안 지금 우리가 이 상태에 있는 이 자체로도 우리는 36.5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호흡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에너지를 쓰고 있어 사실은. 다만 그 에너지 쓰는 양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적인 활동을 하면 덜 쓰겠지 덜.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에너지를 끊임없이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쪽을 보면 이 책에는 보신 문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신 문화가 뭐야? 야생동물을 먹는, 몸에 아, 좋다고 야생동물을 먹는 거. 그 보신. 근데 왜 이름이 보신이야? 몸을 몸을 보호해서. 몸을 뭐라고? 보호해서. 그 우리가 이제 보통 보약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보신 문화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보신 문화가 왜 문제라는 거야? 불법으로 포획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문제고 또 또, 그,
약간 더러운 과정을 거쳐서 응? 줘갖고 약간 비위생적인 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 그왜 야생동물은 그 비위생적인 과정을 거친다는 걸까? 소나 돼지, 닭 이런 거에 비해서. 불법적으로 했어. 우리가 소나 닭이나 돼지 같은 경우는 가축위생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도축, 잡거나 뭐 유통하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증, 검사도 받아. 그런데 이제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포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기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위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전혀 받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시는커녕 오히려 각종 그 세균에 의해서 질병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혹시 보신탕 알아, 준호야? 보신탕? 네, 알아요. 뭐야, 보신탕이? 그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거. 뭐 삼계탕이나 삼계탕 백숙을 물론 보신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그 보신 이지 뭐 장어를 먹는다던가 뭐 오리탕을 먹는다던가 뭐 이런 게 이제 보신이 맞긴 한데 근데 사실은 보신탕 하면 지금 준호가 말했던 거를 보신탕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아. 준호 뭐 할아버지가 어유 준호야 오늘 보신탕 먹으러 가자. 오늘은 보신탕 먹자라고 하면 지금 너가 말했던 그런 그 삼계탕이나 백수 먹자는 얘기가 아니야. 주성이 보신탕 먹으러 게, 가자는 게 들어간. 뭐라고? 게요, 게. 개고기 먹자지 개고기. 준호 개고기 먹어봤어? 아니요. 못 먹어봤어? 주성이는 네. 못 먹어. 한 번도 안 먹어. 못 먹어봤어? 아니 먹을 기회가 있는데 안 먹어본 거야. 아예 기회조차가 없어서 못 먹어본 거야.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집에서 키우던 개를 이맘때면 잡아먹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개인데 근데 다만 지금과 다른 점은 뭐야? 지금은 개를 키우는 집들이 대부분 뭘로 키우는 거야? 반려견, 애완동물 반려견으로 키워.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지 않았어. 그냥 마당에 뭐 똥개 키운다고 해가지고 마당에 그냥 개를 키운 거야. 닭 기르듯이, 돼지 키우듯이. 그래서 특히 이러한 여름철에 그 개를 잡아서 개고기를 먹었다는 거지. 근데 왜 하필 그 당시에는 개고기를 먹었을까? 먹을 게 적었기 때문에. 먹을 게 적었기 때문에 특히 고기를 먹을 일이 거의 드물었어. 고기를 먹을 일 자체가 거의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가 여름철에 사람들에게 보양 음식, 고기를 먹어가지고 힘이 쓴다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복날 알아? 복날 초복 중복 말복 네. 복날 그 복날이 바로 이렇게 개고기 잡아먹는 그런 날이었어.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개고기 먹는 풍습이 좀 잦아들었고 대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삼계탕이나 치킨 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복날에 주로 많이 먹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보신 문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고기 먹는 게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요. 불법이다. 주성이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우리나라는 개고기 먹는 게 무법이다, 무법. 법이 없어. 합법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아예 법이 없어, 무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고기를 아예 먹는 걸 불법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 그에 대해서 오랜 그 전통의 그 식문화였는데 그걸 뭘 불법으로 할 필요까지 뭐가 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우리 전통 식문화니까 합법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다른 고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냐. 지금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어 있는데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냐고 해서 그래서 계속 두 양쪽의 진영이 팽팽하다 보니까 법을 정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법이다 보니까 다른 아까 말했듯이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도축하고 유통하는 데 비해서 개고기는 그 법에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래서 엄격한 그 위생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반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문화에 대해서
아주 진저리를 치고 야만인 취급을 하는 나라가 있어.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제일 우리나라를 야만인 취급하는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아? 중국, 중국? 중국 사람도 개고기 먹는데. 일본? 일본, 일본? 미- 아, 미국? 자, 프랑스. 프랑스가 또 이제 그 반려견 문화가 발달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노를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전에 88 서울올림픽 또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에 프랑스 어떤 그 유명 배우가 개고기 먹는 한국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만인들이 사는 나라에서 무슨 올림픽 세계평화를 얘기하느냐. 그래서 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올림픽 반대하자. 뭐 이런 운동 캠페인을 벌이게 됐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한편에서는 봐라 국제적 망신이다. 그러니 개고기를 먹지 말자는 쪽을 주장을 펼친 사람도 있고 반면에 아니 프랑스 쥐들은 무슨 뭐 거위관 푸아그라 그런 요리도 먹고 온숭이 뭐 골 뭐 이런 것도 파먹고 그러면서 왜 우리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쥐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발하는 또 그런 경향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보신탕 문화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 뭐 각자 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비가 나오는데 자, 제비가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제비를 많이 봤거든. 근데 요즘은 제비를 보기가 힘들어. 왜 제비 보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 책의 주장은 뭐야? 사서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비를 보기 힘든 이유가 이 책에 보니까 커다랗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중재를 계속 부숴서? 뭐라고? 그러니까 원래 제비가 살던 곳이 약간 초가집이나 기와집 같은데 처마 같은 데서 살았는데 음, 산업화가 진행돼서 그런 집이 다 없어지니까 음. 제비가 살 곳이 없어지고 그래갖고 이제 최근 그런 생긴 건물들에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계속 부숴서 그렇지.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이 이루어져 있잖아, 도시가. 근데 아파트나 빌딩에는 제비집을 지을 마땅한 곳이 없다는 거야. 과거에 초가 지붕 이렇게 돼 있고 그 끝에를 처마라고 그러는데 처마 밑에 보통 이제 제비집을 지었는데 그런 곳이 사라졌다라는 건축학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준호 두 번째. 또 이유가 뭐래? 아직 못 찾았니? 어딘지 준호야? 네, 준호야 좀 알려줘라. 몇 쪽인지. 26쪽에 제비 얘기가 시작되고 지금 네가 그 찾았던 건 몇 쪽이었어? 찾은 건 28쪽 8쪽에 또 내용하고 나와 있습니다. 준호야. 두 번째 거 준호가 네. 얘기하고 세 번째 거 나머지 거 주성이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음, 음, 살충제에 쉽게 노출이 되어서 살충제에 노출되는 거하고 뭔 상관이야? 제비가 사는 거하고. 농경집은 날벌레를 잡아먹는 제비가 날벌레를 잡아먹는데 그 벌레에 살충제가 묻어 있어서 그걸 먹으면서 제비가 죽는 중독되거나 번식장애 이어진 왕왕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겁니다. 살충제를 많이 뿌리니까 이런 날벌레들이 살 수가 없고 날벌레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제비들이 먹을 거리가 없고 그러니까 제비들이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지. 먹거리가 없으니까. 또 하나는 지금 준호가 말했던 건 좀 다른 측면인데 살충제에 의해서 벌레들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벌레들을 제비가 먹으니까 제비에게 그 살충제가 잔류해가지고 제비들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자, 주성이 두 가지 말고 또 한 가지 뭐야? 지금 사실은 그 주성이가 첫 번째 걸 얘기했고 준호가 지금 세 번째 걸 얘기했습니다. 그 사이에 두 번째 게 설명이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근거가. 준호가 찾던지 두 번째 뭐야? 첫 번째고 세 번째 거 내들 근거를 찾았어. 그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근거를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어. 사이에 안 보여. 어? 뭐라고 주성아? 안 보여요. 어디 안 있어요? 보여? 주성이 네가 첫 번째 거 얘기했고 준호가 세 번째 거 얘기했다니까 그 사이에 있다니까? 28쪽에? 아, 쌤 잘못 도시에 얘기했다. 주성이 그 누구야? 아닌데? 맞는데? 주성이 네가 말했던 거 그 다음 거에 뭐라고 돼 있어? 아파트 빌딩 말고 그 다음에 아 둥지를 짓기 위해 진흙을 물어 나누던 물웅덩이와 습지는 어느새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뒤덮였습니다. 뭔 말이야 그게? 아, 집 지을 재료가 없어졌다. 집 지을 재료가 없었다고. 그래서 제비집 봤어? 제비집 본 적 있어? 혹시 없어? 본 적은 없어. 준호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본 적 있어? 제비 둥지는 뭘로 만들어? 네. 나뭇가지. 나뭇가지로 만들어? 넌 그 까치집 말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그런가요? 제비 둥지야. 보여? 네. 이런 게 제비 둥지라고. 그래서 주로 처마 밑에 이런 식으로 이 처마 밑에 제비 둥지를 만드는데 이거 다 뭘로 만든 거야 이거? 같아 보여요. 흙하고 나무 흙하고 이렇게 덤불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이런 걸로 주로 이제 제비가 집을 짓는다는 거야. 근데 이런 흙 같은 거를 요즘에 구하기가 도시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거야. 왜? 왜? 덮여서. 요즘은 다 아스팔트로 포장하고 하기 때문에 흙 자체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거야. 무릉덩이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다음에 요게 까치집은 뭘로만? 아, 나뭇가지나 뭐 이렇게 쇠붙이 뭐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까치집 지어놓은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집 짓는 것 자체가 뭐해? 다르지. 집 짓는 것 자체가 다른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 책에서는 또 하나 제비는 왜 하필 그 사람들이 사는 처마 같은 곳에 집을 짓는 거야?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아, 더 제비에게 훨씬 큰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동물들이 사람 근처에 안 오니까 음, 약간 조금 더 그나마 안전한 사람 옆에 붙어 있다고. 준호야, 지금 주성이 한 말이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어요. 주성아, 잘 모르겠대. 준호가 알게 좀 설명 좀 해주고. 그러니까 제비에게 훨씬 큰 피해를 끼쳐서 막 잡아먹고 하는 구렁이나 뱀 어쨌든 그런 동물들보다는 비교적 사람이 제비에게 피해를 덜 끼치니까 근데 이제 구렁이 같은 것들은 사람 근처에 오지 않으니까 사람 근처에 살면서 더 큰 위험을 피하는 그렇다. 준호야, 이해했어? 네, 이해했습니다. 준호가 선생님 옆에 있더란 얘기야. 쌤 옆에서 밥을 먹더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 이해를 못해. 아니, 쟤는 뭐 선생님 옆에서 봐서 밥을 먹냐? 그러다가 괜히 선생님한테 뭐해? 뭐 약점 잡혀갖고 혼나긴 할 텐데. 근데 준호 보고, 야, 너는 왜 선생님 옆에서 밥을 먹어? 그랬더니 준호가 뭐라고 그래? 야, 주성이라는 깡패한테 걸려갖고 연락 얻어 터지는 것보다 낫지. 선생님이 나를 패지는 않아. 그냥 기껏해야 꼴밤이나 한 대 때리지. 근데 내가 괜히 밖에 있다가 주성한테 걸리면 나 완전 나 묵사발라. 근데 주성이 걔는 선생님한테 걸리는 게 싫어갖고 선생님 근처에 오지도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옆에 있으면 주성이한테 내가 최소한 맞지는 않아. 이해가 준호야? 네. 너네 그거 못 보지 그거. 범죄도시 2라는 영화 혹시 알아? 알아. 보진 봤어? 않았어. 봤어 못 보진 봤어? 않았어. 아직 못 봤고 못 준호는 봤어. 저도 아직 못 못 봤어요. 봤구나. 쌤이 스포해도 돼? 친구는 봤다던데. 지금 봤대. 스포하지 마. 범죄도시는 안 볼 거라. 안 볼 것 같고 준호는 저는 볼 것 같아. 볼 것 같아. 스포하지 마. 네. 자, 그러면 스포까지는 아니고 그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감옥에 가겠다는 거야. 범죄자가. 자기 자수해서 자기 감옥에 가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보통은 경찰을 뭐 해야 돼? 피해 다니잖아. 체포 안 당하려고. 근데 지발로 감옥에 가겠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 범죄자는 지발로 경찰한테 제발 절 감옥에 보내주세요라고 막 사정을 해. 왜? 아니, 안 가면 다른 범죄자들한테 죽으니까. 상대편한테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어. 근데 자기가 뭐 하면? 감옥에 가면 최소한 뭐 한다는 거야? 지켜주잖아. 교도관들이, 경찰들이 지켜주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가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죽지는 않는다는 거야. 지금 쌤이 준호야 이 얘기를 왜 해? 이해를 시킬 뭘 이해를 시키려고? 주성이가 한 말을. 그러니까 주성이 한 말이 뭔데? 자꾸 빙빙 돌리지 말고 그 내용을 얘기를 해. 음, 주성아, 쌤이 왜 갑자기 범죄도시 2 얘기를 했어? 여기 나와서 제비가 한 행동과 비슷한 행동. 어떻게 비슷한데? 제비가 그 구렁이란 더 큰 위험을 피해서 좀 그나마 나은 위험에 사람이 없어서 사는 것처럼 범죄자도 자신을 노리는 사람들 같은 더 큰 위험으로부터 감옥이라는 조금 덜 위험한 위험. 준호야 이해했어? 네. 준호가 지금 주성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기 언어로, 자기 이해한 언어로 바꿔서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설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 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 이 책에 보면 구조의 원칙이라는 게 좀 나와. 자, 그 책 52쪽하고 57쪽, 52쪽하고 57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똑같은 게 나와. 52쪽과 57쪽에는 공통점이 뭔지, 이 책 쓴 사람들의 주장은 뭔지 52쪽과 57쪽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과 57쪽. (52쪽과) (57쪽) 주장은 52쪽. 52, 57. 납치? 어? 납치? 무슨 말이야? 납치라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 약간 어미를 잃어버린 그런 내용인 것 같아. 어떻게 하라는 거야, 준호? 그래서 그래서 옆에 약간 상황을 잘 살펴보고 어미가 있으면 막 무작정 데려가지 않아야 한다. 그럼 야생동물 구조 원칙이 뭐라는 거야? 결국 약간 어미가 있거나 건강한 상황인데 막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데려가지 않는 것. 막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결국? 부어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근처에. 그럼 그거 확인하는 이유는 뭐야? 왜 확인하는 거야? 음, 다람쥐를 어미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하면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지. 왜 어미가 있는 걸 왜 봐? 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한테 어리니까 교육을 어리면 받아야 빨리 하기 데려야 되는 거 아니야? 때문에 더 이상? 더 빨리 데려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준호야? 아직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아직 어려서 생존 가능성이 낮아서. 그럼 어리지 않고 크면 어떻게 돼? 크면 무조건 데려오면 돼? 아니요. 큰 동물인가? 큰 동물을 발견했어. 새끼 동물이 아니라 큰 동물을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놔줘야 되지 않을까요? 놔줘야 된다고? 왜? 자연으로. 왜? 야생에서의 훈련도 안에서랑 다르니까. 주성이 어떻게 생각해? 약간 도와줘야 한다고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음, 어 어떤 경우에 도와줘야 되냐? 어떤 경우에? 무조건 심각한 도와줘야 돼? 부상? 아니면 어떤 경우에 도와줘야 돼? 약간 심각한 부상. 그럼 심각한 부상이 아닐 땐 도와주지 마. 그냥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끝내고 해야 돼. 왜? 음, 자, 이 책에서 제1의 원칙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야생동물은 어디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야생. 야생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야생동물 구조의 제1 원칙이라는 거야. 야생동물을 사람들이 잘 보살펴 주는 게 제1 원칙이 아니라 야생동물은 야생의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서 그 스스로 야생에서 살 수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가 스스로 야생에 살 수 없는 경우에 야생에 살 수 있을 때까지만 해주는 거야? 도와주는 거고. 근데 도저히 야생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 살 수가 쌀. 없는 경우에만 이제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데려와서 돌보고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61쪽에 보면 새끼 동물들에게 과도한 애정을 쏟으면 안 된다. 아니, 야생동물 구조센터면 구조한 동물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동물이 약간 인간을 좋아하게 돼서 근데 그게 왜 야생성이 문제인데? 떨어졌어. 뭐라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야생성이 떨어져 갖고 야생에서 잘 못 산다. 못 살게 그렇지. 되고. 야생성이 떨어져서 나중에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때문에 아예 정을 주지 않아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냥 그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게 우선이 아니라 그 동물을 야생에서 살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야. 준호, 이런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뭔가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자, 네.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키워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애지중지 아껴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여러분들 대신 다 해주고 이러한 양육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양육 태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혼자 해라, 네 혼자 살 거면 혼자 해라 라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양육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수선이? 주성아? 애지중지하면서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야 된다. 준호. 저도 애지중지 쪽으로. 근데 이 책의 저자는 아마 반대할 것 같은데,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이 책의 주장과 논지에 따르면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면 안 된다고 주장할 것 같은데, 왜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면 안 된다고 주장할까? 이 책 저자는.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너를 야생으로 돌려보내? 네가 야생이냐? 준호야?
너 산에서 왔어? 미래를 위해서. 뭐라고? 미래를 미래 위해서. 왜? 미래 왜? 음, 주성이 왜 반대할 것 같아? 이 책의 저자는 애지중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자, 선생님이 지금 이 책의 제 이론칙이 야생동물은 뭐 해야 된다? 야생에서 살아야 한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타서 사람에게 의존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 그러면 부모님이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언젠가는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너네 계속 부모님하고 살 거야? 어? 준호야, 계속 부모님하고 살 거야? 아니요. 언젠간 여러분들이 독립해야 되는 독립적 존재라는 거야. 그러면 부모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독립하도록 뭐 해주는 존재? 도와주는 존재여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독립적으로 여러분들이 독립해서도 혼자 잘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 그렇게 주장하지 않을까? 부모한테 의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아무래도 애지중지 키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아지고 부모에게 의존도가 높아지면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반박하지 않을까? 이러한 반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호? 잘 모르겠어. 주성이는? 그래도 약간 음, 동물들이 사는 부모하고 사는 시간하고 야생동물이 사는 시간하고 우리가 사는 시간하고 다르니까. 다르다. 그렇지. 그럼 뭐 주성의 논리를 갖고 주성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 아, 그 뭐야, 독립의 훈련은 나중에 해도 된다. 어렸을 때 애지중지 키우고 독립할 즈음에 가서 독립심은 따로 뭐 하면 된다? 키워주면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무슨 애를 독립심으로 키워줄 필요는 없지 않냐. 라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런 반박들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 어쨌든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보냐. 내 새끼, 내 품의 새끼, 내가 키워야 될 자식, 내가 돌봐야 될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언젠가 독립해 나갈 나는 너희들을 독립시키기 전까지 내가 그냥 서포트해주는 존재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그 방향은 달라질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그 야생동물과 관련되어서 야생에 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런데 야생에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상태에 대해서만 일시적으로 야생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만 돌봐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나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대? 이 책에서는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가지 안락 처방을 내놓고 있어. 뭐? 안락사나 그렇지. 안락사를 시키거나 또 하나는 교육동물? 교육동물로 사용하거나 두 가지인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뭘까? 논란이 되는 건 뭐야? 안락사. 안락사가 논란이 되겠지. 아니 구조를 했는데 안락사를 시켜? 구조하고 안락사는 왠지 서로 이렇게 뭐야 대립되는 것 같잖아. 구하는데 죽여?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잖아. 준호, 이 책에서 안락사를 네. 시키는 근거가 뭐야? 왜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어, 동물을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기 뭐라고? 위해서. 뭐라고? 동물을 편하게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편하게 가야 냐 왜 구조를 안 해주고 계속 구조라는 건 계속 살리는 거잖아. 살게 하는 네. 거잖아. 근데 왜 안락사를 시키냐고. 야생에 들어가면은 어? 큰 위험이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야생에 돌아가면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럼 다른 애들은 왜 야생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래? 그럼 다른 애들도 다 왜 구조해서 뭐 다 안락시켜야지 그러면. 음, 주성이 이 책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근거가 뭐야? 음, 지금 상태로 이 야생에 돌려보낼 수는 없고, 음. 지금 그 상태로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해서. 자, 책 179쪽, 180쪽을 보십시오. 179쪽과 180쪽에서 이 책에서 안락사를 시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들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그 평생 안락사를 시킬 정도라고 생각되는 동물이면 밖으로 나갈 수 없고, 아, 이제 안에 구조센터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일단은 구조센터가 자연이 아니니까 동물들이 자연에서 누리던 걸 그러니까 싹 다 완벽하게 줄 수가 없어서 항상 철망으로 둘러싸인 데서 살아가서 복제의 질이 떨어지고, 안락사를 시키지 않으면은 그런 동물들이 매우 꽉 차게 돼서 다른 동물들이 왔을 때 이제 그 다른 다시 새로운 구조된 동물들이 약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니까. 주성이 말 이해했어? 네, 이해했습니다. 어. 또 자, 그러면 그런 논리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그런 이 야생동물 구조센터가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근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안락사를 시키는 게 최선의 경우라고 하면 응?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주성이는. 또 맞는 것 같긴 해. 그러면 이걸 동물로 치지 않고 사람으로 치면 어떻게 생각해? 사람으로 치면. 일단 사람도 사람도 안락사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현재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불법이거든? 현재 불법.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스위스? 스위스인가가 안락사를 법적으로 허용을 해. 그래서 가끔 스위스로 여행을 가. 안락사 여행을 가. 안락사를 당하려고 스위스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스위스로 몰려와. 안락사를 당하려고. 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이고 안락사를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도 처벌받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안락사를 허용하자라는 어떤 그러한 논의가 있어. 그런 논의에 대해서 주는 어떻게 생각해? 음, 그래도 동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안락사는 최선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네, 아까 동물은 안락사 되는 거에도 너 이해한다고 그랬잖아. 동물, 만약 불편한 동물이거나 어, 저는 좀 아프고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야. 사람도 멀쩡한 줌에 네, 머리 죽이겠냐? 안락사 시키겠냐? 설마? 네, 사람도 뭐 이렇게 뭐야 그 암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막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는 뭐 그 뇌세 상태에 빠져가지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가지고 전혀 아무런 감각 같은 거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락사를 시키자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거지.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 뭐야 그 동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어 이미 그것들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안락사 시키자는 거지. 주성이 어떻게 생각해? 그래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사람도 안락사를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주성이는. 네. 준호는 네, 저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바뀌었어? 안락사를 해도 된다는 쪽으로. 그러면 왜 근데 사람은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을까? 대다수의 나라에서. 모르겠어요. 주성이 왜 대다수의 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아?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쁘니까 그래도. 그러면 너 스스로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쁜 건데 왜 또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그러더니?
너 안에서 그건 어떻게 중-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죽는 것보다 더 큰 그게 따르니까. 음. 자, 안락사를 안락사라는 게. 반대하는 대다수의 논리는 일단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우리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그건 오로지 누구의 일이다? 신의 일이다. 운명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심지어는 사형제도도 폐지하는 판에 나쁜 놈을 죽이자는 것도 처벌해서 죽이자는 것도 폐지하는 판에 아무 죄도 안 지은 사람을 죽이는 게 그 말이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생명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권은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어. 두 번째로는 안락사를 그 뭐야 그, 그 악용해가지고 그냥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냥 뭐하다는 이유로 그냥 너무 쉽게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죽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런 악용의 어떤 그런 위험성들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안락사를 시키면 그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경시하는 어떤 그런 풍조가 또 확산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 들어서 현재 안락사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안락사에 대해서 허용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논쟁들이 또 끊임없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른바 존엄사라고 해가지고 연명 치료라고 그러는데 그 누가 쓰러졌을 때 무조건 이제 뭐 산소호흡기 부착해야 되고 막 그 음식 못 먹으면 이게 그 뭐야 목에다가 관 삽입해 가지고 영양 물질을 투입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쨌든 병원에 가면 하게 돼 있어. 의사가 그걸 최대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게 돼 있어. 만약에 그걸 노력을 안 하면 의사가 처벌받아. 그런데 지금은 미리 환자가 또는 가족들이 동의하여서 나는 그런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런 호흡기라던가 뭐 관의 삽입이라던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도록 자연사하도록 그거를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허용하는 거지. 적극적으로는 아니고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이 책이 뭐 사람의 안락사에 대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논의하고 따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어떤 그런 주제들, 안락사의 문제라던가 아까 왜 제비는 인간의 집 근처에 사는 거라던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선생님만 제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주성이나 준호도 얼마든지 제안하고 그런 문제들을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갈 때 책 자체를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건 정리해 봐야 되지 않나? 이 근거를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식적인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독서를 할 때 여러분들의 독서 능력이 더 커져 나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글쓰기를 하는데 어떤 글쓰기를 할 거냐면 자, 뭐를 할 거라고?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 자료로 활용한 글쓰기에서 우리가 글을 쓰는데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냥 글을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커갈수록 그런 글쓰기는 점점 줄어들어. 대다수는 어떤 책을 읽고 그 책 자료를 인용해서 글을 써. 요즘에는 책을 갖고 인용해서 글 쓰기보다는 대부분 그냥 뭐해서 검색해서 관련 공부를 하고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인용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글쓰기 하는 능력이 또 여러분의 글쓰기 능력에 상당히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여러분들이 뭘 활용해서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인데 인터넷 검색은 안 하고 오로지 책 자료를 활용한 글쓰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책도 오로지 요 책. 우리 만난 적 있나요? 라는 이 책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뭐해서 뽑아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그런 연습을 할 거다라는 얘기지. 준호야 이해 가니? 네. 주성아 이해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런 제목을 선생님이 예를 드는 제목이야.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면 되는데 이거 말고 여러분이 다른 제목으로 글을 써도 돼. 이 책 안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다면. 예를 들면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
이런 주제, 이런 제목의 글들을 여러분이 쓰는데 이 책에 보면 야생동물을 위협하는 것들에 관한 많은 자료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뭐 해서 뽑아서 재구성해서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지. 또는 뭐 야생동물을 뭐 할 때? 구조할 때 주의할 점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과 관련된 글들을 또 여러분들이 쭉 쓸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선생님이 제목을 몇 개 정해줬는데 꼭 이 제목을 해야 된다고? 아니요. 아니라고.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고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주제 갖고 이런 제목 갖고 난 글을 쓸 거다. 근데 이 책에 있는 자료를 충분히 뭐해서 활용한 글쓰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완결된 어떤 그런 구조로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뽑아오는 게 아니라 한 편에 완성된 글을 쓰는 거야. 주제가 있는 글을. 됐니? 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 되게 일찍 끝났지? 네. 그래서 오늘 좀 더 한 거에 대해서 불만 없지? 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서 여러분들 글 쓴 거 바탕으로 또 이야기 더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 안녕. 계세요. 그래. 그렇습니다.